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가칭 개혁미래당 공동창당에 나섰습니다. 합당을 선언한 이준석, 양향자 대표도 정책과 총선 이후에 일정까지 내놓는 등 제3지대 연합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주간정치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함께 지역 정가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광주에서 일정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지난 한 주 동안만 광주에 3번 왔습니다. 3지대 규합이 급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고향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동 창단을 선언하기 전에 민주당 탈당파 현역 의원들은 이 전 대표에게 광주 출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광주에 온 이 전 대표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절실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출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출마한다 안 한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여러 차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고민은 아주 깊어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는 수도권 무당층 공략이 우선적인 목표인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이탈한 수도권 무당층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감독으로서 전체 판을 지휘하는 게 나을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준석,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여권 또 야권발 중텐트라고 하죠. 구성됐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은데 두 세력 낙준연대 가능할 걸로 봅니까? 네. 두 세력 다 연대는 고민하고 있지만 결이 너무 다른 게 문제입니다. 당장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를 통해 중화요리집 비유를 들며 개혁미래당이죠. 개혁미래당의 당명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도 앞서 지난주 사석에서 연대는 필요하지만 저 자세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두 세력 모두 3지대 빅텐트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상당한 신경전을 보이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설 전에는 통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쨌든 팽팽한 기싸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남 비명 움직임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어쨌든 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탈락한 후보들 뭔가 선택지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만큼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네, 비명계 호남 현역 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이낙연 신당을 지지했을 때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요. 하지만 낙준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비윤계도 함께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신당으로 또 옮겨가는 것에 대한 부담 한층 덜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지향점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만났을 때 이렇게 구심력이 생길지 원심력이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군대 문제 같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한 내용이 일색이거든요. 이게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튼튼한 중텐트에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비바람이 들치더라도 좀 더 큰 텐트를 칠 것인가, 이 지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민주당이 전략선거구라고 지정했죠. 광주 서구울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역이 없는 광주 서구울은 가장 치열한 선거구로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역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략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할 수 없다. 청년, 여성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내세우면서 내가 공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는 광주 특성상 시민들의 거부감도 큰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무공천 요구도 있고 경선을 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서구울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전략 공천 지역은 말 그대로 중앙당이 후보부터 공천 방법 모든 대상까지 다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총선 사례를 살펴보면 단수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2인 경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경선을 한다고 해도 방식은 현재 5대5 방식하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정가에서는 단수 공천이 될 거라는 시선이 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단수 공천이 되면 제3의 인물이 올 수 있는데요.
인재 영입으로 입당한 여성 후보와 지역 정가의 남성 후보 이 정도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정도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사실 경선을 앞두고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죠. 네, 일단 단일화가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 검증 단계를 넘지 못하거나 출마를 포기한 후보들이 좀 있는데요. 네. 같은 지역구에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도 그 기존 지지층이 지지 선언을 한 후보에게 다 옮겨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민주당 컷오프가 발표되면 본격적인 합종 연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후보들의 이력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학력 의혹, 네. 전과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른 경력 이런 것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당 또 공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 결과 이게 또 한 번의 어떤 변화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면접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현역 하위 20% 당사자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일부터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날 1차 단수공천 대상지나 후보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설 직전에 발표가 되는 셈인데요. 이후 살아남은 후보들 사이에 경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당으로 이동하던 무소속 출마를 하던 이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호남의 컷오프 또 경선 일정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지금 이번 총선 분위기는 좀 빠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 호남의 경선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의 컷오프나 경선 일정은 신당 이탈과도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을 빨리 끝내고 경합지인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내 주요 인사와 공천 일정과 관련해서 좀 통화를 했는데요. 호남에서 신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컷오프 결과에 따른 신당 이탈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호남의 총선 구도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